지속되는 비난과 욕설, 모욕적인 말, 가정폭력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가정폭력은 신체적 학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해자의 선택이며 책임입니다. 당신을 옹호하고 지지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으로 폭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폭력의 징후를 무시하지 마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칸윈 24시간 긴급 한라인 773-583-0880으로 전화주세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일은 가족 안에서 시작됩니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다시 시작해보세요. 폭력적인 방식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불안한 이민 신분 때문에 고통을 참고 계신가요? 법적인 권리와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칸윈이 그 여정을 함께합니다. 가정폭력은 아이의 눈과 마음에 저장됩니다. 폭력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칸윈의 24시간 긴급 한라인 773-583-0880으로 전화주세요. 건강한 가족을 위한 한인 프로젝트는 안전하고 건강한 미국 내 한인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조지아 대학과 칸윈이 협력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아직도 저희 곁에는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인 전체가 가정폭력이 과연 무엇인지, 피해자들이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한 가족 관계를 이루어서 처음부터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게 더욱 중요하고요. 저는 조지아 대학교 조지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사회복지학과의 교수로 있는 최윤준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오늘 나눌 주제가 이제 그동안 이 시카고 한인사회뿐만이 아니라 미주 전체 한인사회 가정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듯한데요. 먼저 우리 얼마나 이 가정폭력이 심각한지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 가정폭력이 먼저 이제 그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가정폭력이 뭔지 그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네. 가정폭력이라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domestic violence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가정폭력에는 이 부부 사이에 그런 배우자 간의 그런 폭력뿐만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폭력, 아동학대라든가 아니면 노인들에 대한 학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그 표현은 커플 간의 폭력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말이 되거든요, 원래는. 영어로는 intimate partner violence라고 해서 커플 네. 사이의 폭력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저희가 이제 보통 가정폭력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저희가 네. 지금 대화를 나누는 거는 이 커플 사이의 폭력, 꼭 네. 굳이 결혼을 한 사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데이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커플 간에 일어나는 그런 폭력을 네. 말씀드린다고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네. 근데 정말 심각한가요? 얼마나 심각하죠? 예, 이게 지금 미국 전체 한인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의 통계를 보게 되면은 이제 여성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4명 중에 1명의 여성이 배우자나 아니면 연인으로부터 성폭력이라든가 아니면 신체적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스토킹 같은 거를 당한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가정폭력, 커플폭력 하면은 여성만이 피해자겠지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그 비율이 훨씬 낮기는 해요. 그래서 네. 미국 내에서 자료를 보게 되면은 10명 중에서 1명의 남성이 배우자나 연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이라든가 스토킹이라든가 이런 걸 당한다고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여성의 피해 확률이 훨씬 더 크죠. 그리고 또 여성이 이렇게 폭력을 당했을 경우에 훨씬 더 많은 이제 신체적인 그런 그 위협을 받게 되고 그리고 상처라든가 그런 것도 훨씬 크고요. 또 이 가정폭력이나 커플폭력으로 인해서 파트너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확률, 그 비율도 여성이 훨씬 큽니다. 폭력을 정의하기가 사실은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폭력에 네. 대한 혹시나 저희가 잘못된 인식이 있다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보통 저희 한인들이 생각을 할 때 가정폭력, 뭐 커플폭력 이렇게 하면 폭력이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나 신체적 폭력만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신체적 폭력은 당연히 이제 그 폭력의 하나로 들어가지만 보통 미국에서 저희가 봤을 때 가정폭력, 커플 간의 폭력이라고 했을 때 거기 들어가는 거에는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네. 스토킹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계속 연락하고 이제 계속 괴롭히는 그런 경우, 그리고 또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파트너가 원하지 않는 그런 성관계를 맺었을 때 그런 성폭력 같은 경우, 또 경제적인 폭력도 있어요. 한 파트너가 모든 경제력을 갖다가 좌지우지하고 절대 다른 파트너는 절대 돈에 대해서 관리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 또 그리고 가장 보편화된 거는 이모셔널, 그렇죠. 네. 정신적인 그런 이제 아, 폭력인 거죠. 그게 가장 이제 보편화되긴 한 거지만 많은 분들은 그거를 그게 무슨 뭐 싸우는 거고 뭐 파트너끼리 그러는 거지 그게 무슨 폭력이나 하지만 그게 정도에 따라서 충분히 어떤 그런 폭력으로 그렇게 정의가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일어났다 그러면 한 번 정도 그냥 어떻게 뭐 화나서 뭐 이제 저 감정을 갖다가 컨트롤 못하고 한 번 그런 경우지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은데 아, 보통 이런 가정폭력은 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있어서 처음에는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뭐 언어적인 그런 폭력을 하는 경우가 점점 네. 이게 심해지면서 육체적인 상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가정폭력은 좀 저소득층이나 교육 음, 수준이 좀 낮은 사람들만의 문제지, 아유, 잘 살고 또 교육 많은 사람들이 무슨 그런 문제가 있을까 하지만 그건 절대 잘못된 생각이고요. 음, 가정폭력은 모든 사회, 경제도 집단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꼭 네. 한인안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미국 어디를 보든지 세계 어디를 보든지 가정폭력은 다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 교육 수준 아니면 경제 수준에 상관없이 발생된다는 거를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듣는 경우에 많은 경우가 이 한인분들은 보통 이제 기독교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생각을 할 때 아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렇게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되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음, 실제로는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음, 저희가 많은 네. 경우를 봐도 종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종교 집단의 지도자인 분들도 음, 폭력의 가해자인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절대 그렇게 뭐 종교가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가해자,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음주가, 술을 먹는 거, 술을 이제 많이 먹는 것이 가정폭력을 유발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렇게 이제 음주가 폭력적 행위의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폭력의 직접적인 원인이거나 폭력이 변명이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폭력을 쓰는 사람이 보통 이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술을 갖다가 더 이상 안 먹었을 경우에 음, 폭력이 완전히 없어지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음주가 폭력을 갖다가 좀 더 이제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그 원인이 아니라는 것. 그거를 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보통 네.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이 뭐 그 부부 사이의 문제니까 아니면 이제 뭐 커플 사이의 문제니까 이 음, 애들한테는 영향이 없겠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많은 아이들이 가정폭력 목격합니다. 보통 이제 제가 가정폭력 상담자분들을 옛날에 이제 다루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애들은 모르게 저희끼리만 이렇게 음, 이제 음, 이렇게 폭력이 오가간다고 하지만은 음, 어린이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세요. 애들은 다 압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특히 가정폭력을 목격을 하거나 경험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행동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로 그냥 그런 상태를 이제 유지하는 것이 아이들을 꼭 위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새 많은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죠. 그것도 비슷한가요? 그렇죠. 이 가스라이팅이 결국에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가정폭력이나 커플폭력을 겪는 분들이 100% 말씀하시는 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결국 뭐냐면 결국에는 이 폭력이라는 거는 그게 어떤 폭력이든지 간에 결국에는 피해자가 원인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가해자가 결국에는 그렇게 행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인데 많은 경우에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반복적인 그런 말로써 내가 언제 그랬어? 너가 그랬지. 내지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든지 예를 들어서 너가 이렇게 내 말 잘 듣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것저것 불평 불만 안 하고 사상권건 관리 안 하고 이러면 내가 아주 문제 없이 너하고 살 수 있는데 너가 A, B, C, D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음, 모든 원인이 결국에는 파트너한테 있는 거죠. 음, 본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음,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너가 이렇게 행동 안 했으면은 내가 폭력을 쓸 일이 아무것도 없어. 라든가. 결국에는 가스라이팅을 많이 겪으신 분들은 이게 참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들은 그거를 가스라이팅으로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걸 보게 되면. 근데 많은 가정폭력의 이 피해를 겪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그런 가스라이팅의 이 세월이 1년, 2년 이렇게 오래 다니다 보면은 아, 내가 정말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좀 그 현실하고는 굉장히 오도된 음. 그렇게 사실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희가 주의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정말 무서운 게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스라이팅이 내가 당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게 그게 문제니까 자꾸 벗어나고 싶어도 그럼 벗어날 수가 없는 계속 그 블랙홀에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그게 너무 걱정이에요. 어떻게 구제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이제 피해자가 네. 그런 폭력적인 관계에 머무르는 경우에 많은 분들을 주변 분들이 아, 저 사람 왜 바보처럼 그렇게 당하고만 살아. 그냥 음, 이혼하면 그만이지. 관계를 끊으면 그만이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피해자가 이런 관계에 머무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많이 겪어서 더 이상 이게 정말 이게 현실인지 정말 자기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건지를 이게 그냥 사는 게 이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체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은 이런 관계를 벗어나고 싶은데 첫 음, 번째로 이제 가장 그 이유가 되는 이유는 못 벗어나는 이유는 살인이라든지 심각한 불상을 당할 위험이 피해자가 폭력적인 관계를 벗어나려고 할 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 아 무슨 가정폭력에 무슨 살인이 뭐 이렇게 나오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 가정폭력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데 특히 그런 경우에 보통 언제 일어나느냐? 피해자가 폭력적인 관계를 벗어나려고 할 때, 너랑 더 이상 안 살아라든지 아니면 도망간다든가 이랬을 때 가장 이제 그 위험을 당할 그런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음, 겁이 나는 거죠, 일단 피해자분들은.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그리고 보통 이제 많은 그 가해자들이 너 나를 떠나려고 하면은 너 가만두지 않아. 내가 너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제 위험을 느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 또 하나는 보통 이제 자녀가 있는 경우에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게 애들 때문에 내가 참고 산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그래도 이제 아직도 이제 한국적인 정서로는 그래도 엄마 아빠가 있는 그런 가정 속에서 자라야지 그렇게 아빠 없는 뭐 엄마 없는 그런 가정에서 나의 자녀를 자라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꼭 언제나 자녀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가해자를 떠나려는 경우에 특히 가해자가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했을 경우에 그래서 피해자가 어떤 그 자기가 자신과 자녀를 서포트할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때 그런 경우 굉장히 막막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음, 떠나더라도 도대체 어떻게 그렇죠. 내가 내 자식하고 나를 서포트할 수 있을까 하는 거 지원 네네. 대체 수단이 없다는 게 두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이민자로서 겪는 그런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 저희가 떠나려고 하는데 언어에 대한 장벽도 있겠죠. 그죠? 음, 여태까지는 한인 사회에서만 살았는데 여기 그 가해자가 있으니까 좀 더 멀리 딴 데 가서 살고 싶다 하는데 언어적인 장벽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올 때 한국에서의 모든 그런 어떤 주변을 갖다가 자기를 보조해 주는 그런 서포트들이 다 한국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음, 여기에서 그런 본인을 도와주고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 또 이제 이민 오신 분들 중에서 특히 불법으로 계시다던가 어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혹시 내가 이 남편이 나를 갖다가 스폰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내가 남편을 떠나게 되면 내가 추방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어려움. 네.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방법이 있다는 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도 한인 사회에서 체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이제 결혼 생활에 실패를 하고 이혼을 했을 때 어떤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요. 또
그런 경우에 가족이라든가 친척, 친구들이 아, 네가 참고 살아 막 이러면서 그 관계에 머무를 것을 격려를 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떠났을 경우에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잃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아유 그냥 떠나지 저렇게 바보처럼 맞고 살아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얼마나 이 떠나기 위해서는 많은 그런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많은 네. 어려움이 있는지를 저희가 좀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언급하신 부분 중에 그냥 참고 살아. 우리 때는 뭐 다 참고 살았어. 이런 것들이 폭력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중에 하나일까요? 당연하죠. 그게 저희가 봤을 때 이 이제 그 가정폭력을 겪는 분들 또 가하는 분들 물론 두 사람의 문제긴 하지만은 더 큰 문제는 저희 이 커뮤니티, 저희 지역사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굉장히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런 네. 어떤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아, 다들 그렇게 사는 것이 뭐 결혼 생활이다 그런 거지 뭐 안 그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떤 그 가해자의 그런 행동이라든지 음. 그런 또 행동 때문에 생기는 결과를 축소를 하거나 부정을 했을 때 음. 뭐 적어도 맞지는 않았잖아. 그냥 남편이 그냥 경제적으로 그러는데 그냥 참고 살지 뭘 그래 이런 식으로. 네. 아니면은 변명을 하거나 아유 그 사람 술만 취했을 때만 그렇지 아. 뭐 평상시엔 괜찮잖아 뭐라든지 아유 그래도 아빠로서는 괜찮은 사람인데 참고 살아야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해자를 변명한다든가 음. 아니면은 또 가해자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그 남편 보면 사람이 굉장히 착한데, 교회에서 보고 그래도 착한데, 음. 이 부인이 어떻게 했길래 그 사람이 그렇게 화가 난 거지? 라든지, 음. 아유, 좀 남편 비위 좀 잘 맞춰주지,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모든 행동들의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 결국 저희가 가해자한테 말하는 거는 가정폭력이 괜찮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해도 주변에서 결국 자기한테 손가락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피해자한테는 아 이게 가정폭력이 다른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 폭력을 묵인을 하거나 옹호하는 그런 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음. 저희 전체 커뮤니티가 바뀌지 않고서는 이 개인적인 문제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결코 그렇게 아주 그렇게 뭐 하찮은 문제가 아니고 전체 저희가 모두 가족, 친구, 지역사회의 이웃들을 모두 다 저희가 생각을 하고 감싸고 그리고 보호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인식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잘못된 생각들을 오랫동안 또 머릿속에 박혀서 왔는데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 인식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죠? 이제 네. 물론 세월이 지나가면서 많은 인식들이 바뀌고 있어요. 물론 뭐 지금 30년 전보다 40년 전보다 나아진 건 사실이지만 현재 저희 아직도 지금 저희가 이제 시카고 지역에서 음. 이 커뮤니티 서베이를 지금 몇 번 했었고 또 지금 이제 거기에 있는 단체인 캐닌하고 같이 이제 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네. 경우에 인식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직도 저희 인식은 아 그거는 남의 사생활인데 음. 그건 개인적인 일인데 우리가 끼어들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많으세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이 가정 폭력이라든가 이 커플 간의 커플 폭력 같은 경우를 그런 사적인 문제, 남의 문제로 생각했을 때 그 결과는 뭐냐면 결국 많은 피해자분들이 주변의 도움이라든가 어떤 관심 없이 음. 그렇게 혼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결국 커졌을 때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저희가 그 아이들이 계속 살아야 될지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이제 그 활동 중에 하나가 캐닐하고 같이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라디오도 이렇게 하고 있고 결국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또 이제 그 목사님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음. 이제 목사님 상대로 해서 이 가정폭력 트레이닝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커뮤니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 한인들이 인식을 바뀌고 가정폭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지식을 늘리고 아 음. 가정폭력이 이런 거구나. 주변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아, 내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일이 아니구나. 내가 음. 이럴 때 어떻게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인터뷰 방송을 보시는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교회 가서, 야, 그것도 폭력이래. 그것도 묵인하면 안 된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그렇죠. 네, 입을 통해서 또 인식이 또 많이 예, 틀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맞아요. 선생님, 그런 상황을 목격했을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또 피해자가 어떻게 도움을 예, 요청할 수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면 좋을 그렇죠. 것 예, 같아요. 예.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피해자들이 이제 창피하지 않고, 그죠?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피해자가 이제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한테 왔을 경우에 아, 나 이런 일이 있어.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면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인가? 첫 번째는 피해자의 말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음, 가장 안타까운 거는 피해자들이 말씀하실 때 자기가 이런 일이 남편과 아니면은 이제 뭐 그 약혼자와 아니면은 남자친구와 간에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주변에 했을 경우에 많은 분들의 반응이 어머 어떡하니 그래서 더 얘기를 해봐 이런 게 아니고 그래? 정말 이게 안 믿겨지는 일이다. 왜냐하면 많은 가해자분들이 솔직히 둘 사이의 문제에서는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지만은 음, 교회에서는 다른 한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전혀 문제 없이 오히려 그 사람 너무 사람 좋은데 그럴 리가 없는데 너 지금 뭐 너무 과장해서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을 말을 100%안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음, 그렇게 피해자의 말을 처음 얘기했을 때 안 믿으면 그분이 계속 마음을 열고 음, 본인의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말을 믿고 더 얘기를 해봐라. 어떡하니? 내가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피해자의 말을 믿으면서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듣는 사람으로서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거는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서 철저한 비밀 보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런 말을 들었을 경우에 어떤 분들은 이 가해자한테 가서 특히 같이 아는 경우에 아 내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실이야?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가해자가 결국은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죠? 네. 결국엔 두 사람 간의 문제를 특히 본인이 폭력을 쓴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고 오히려 피해자가 더 폭력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중요한 거는 같이 안전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을 떠나고 싶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네. 떠나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 피해자와 같이 어떤 식으로 하면 음, 계획을 짜서 이 관계를 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자의 선택을 지지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경우에 당장 떠나.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서 음, 당장 떠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장 떠나라고 하는 음, 것도 솔직히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태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음, 그렇죠? 피해자만큼 본인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음, 피해자가 나 지금은 너무 위험해서 못 떠나. 했을 경우에 그래 알았어. 너의 선택을 내가 인정하고 존중할게라고 하는 그런 뜻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솔직히 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솔직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음, 전문가한테 음, 오히려 리퍼럴을 해주는 게 가장 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지역사회 보게 되면 특히 시카고 같은 경우에 한인이 있잖아요. 그죠? 한인 네. 같은 경우는 벌써 30년이 넘게 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자의 어떤 친구나 가족으로서 가장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은 음, 그쪽으로 같이 연결을 시켜주는 거. 음, 피해자가 혼자서 연락하기 어려우면은 같이 가준다든가, 같이 연락해준다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의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거기 같이 가던가 하는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그런,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음,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서류 미비자분들 중에도 이제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런 신분으로 인해서 두려울 경우 그 아까 그 그렇죠. 해결 방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도움을 주실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아까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금지 명령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어느 분들이나 쓸 수 있는 거고요. 음, 그거 외에도 이 이민 체류 문제 때문에, 어떤
신분. 체류의 신분 문제 때문에 예.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보통 많은 이 가해자들이 그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래서 너가 나를 떠나면은 너 이 영주권 신청 안 해줄 거야. 음, 그러니까 아니면 아예 막 이 뭐 여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다 압수를 해서 사용을 음, 못하게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이건 연방법이기 때문에 주마다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피해자가 뭐 어느 주에 있든지 이건 다 가능한 그런 법인데요. 첫 번째는 여성폭력 방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Violence Against Women Act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결국에는 법 집행기관이 음, 불법 체류 신분으로 가정폭력 피해를 겪고 있는 여성분들에게 미국 체류에 대한 그런 법적권을 부여하는 그런 연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면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결혼한 상태, 그리고 가해자가 미국 시민권자라든지 아니면 영주권자인 경우에, 그리고 피해자가 가정폭력 수사를 하는 거에 관련을 해서 법 집행을 돕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 법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떤 혜택이냐면은 음, 본인이 피해자가 시민권 취득이라든지 영주권을 그 취득을 위해서 가해자의 협력이 없이도 어, 본인 자신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시민권을 받을 때까지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미국에 일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 94년도에 이 법이 이제 그 시행이 됐는데 그 음, 이후로 벌써 30년 동안 계속해서 이 많은 그 가정폭력 중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중에서 이민 여성분들한테 네, 가장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고요. 네. 또 하나의 법은 유비자라는 게 있어요. 네, 유비자요. 네. 영어로 유비자. 이거는 조금 나중에 만들어진 법이긴 한데,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 음, 가해자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 피해자가.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던 이그 여성폭력 방지법보다는 조금 이제 까다로워요, 방법이. 네. 근데 또 그 방법 어떤 그런 그 사항이 충족돼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 피해자가 범죄 기소에 도움이 되었거나 그러니까는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이 가해자를 갖다가 범죄자로 기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음, 범죄 기소에 도움이 됐거나 도움이 됐다는 거를 증명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하는 음,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폭력으로 인해서 상당한 신체적이라든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그런 증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 증거라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상담을 받은 그런 음, 증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상처가 생겼을 때 치료를 받은 경우라든가 그런 게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범죄 행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본인이 겪었으니까 그 정보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그죠? 네. 그리고 범죄 행위가 미국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제 결국에는 여기서 범죄 행위라는 건 결국엔 폭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폭력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는 걸 보여주는 경우. 이랬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충족했을 경우에 이 피해자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4년까지 미국에 거주를 할 수가 있고 더 연장을 받아서 더 오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근데 이 유비자를 발급받은 다음에 3년이 지나면 유비자를 갖고 있는 소유자는 합법적인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비자와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폭력 방지법 둘 다 결국에는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조금 다른 거는 유비자는 이 가해자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거. 그 차이가 크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너무나 의미 있고 또 우리 지역 사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캠페인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네. 폭력을 뭐라 그럴까요? 무시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나는 빠져야 되겠다. 이런 네, 인식도 되게 위험한 인식인 것 같아요, 교수님. 그래서 우리 맞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네,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내가 인터뷰 중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가정폭력이 겉으로 봤을 때는 많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이 이렇게 심각해 하시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한 30%의 한인 여성분들이 가정폭력, 신체적인 폭력을
바꾼다고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작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라도 좀 더 주변에 있는 분들, 가족분들, 친척분들, 친구분들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말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는지 서로 같이 아껴주고 물어봐주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리고 또 혹시 그런 일이 자세하게 보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혹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분한테 내가 정말 이게 아니면은 너무 다행인데 그러더라도 혹시라도 가정폭력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물어보는 거다. 내가 혹시 도와줄 게 있느냐라고 물어봐 주시면은 그만큼 그분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겪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야, 나 괜찮아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래도 나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거 하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본인이 마음의 준비가 되고 이제 정말 더 이상은 이제 이 관계에서 이제 안전하게 있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 드디어 그분이 오셔서 저번에 나한테 물어봐 줬었지 솔직히 정말 이런 일이 있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부정을 했더라도 언제나 관심 쏟아주고 그러는 사이에서 저희가 한인 사회 내 가정폭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너무 유익한 방송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네, 또 다른 또 주제로 받는 걸로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칸위는 가정폭력, 성폭력과 같은 젠더폭력을 없애고 안전하고 자유로운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33년째 옹호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칸위는 사례 관리와 법률 자문, 장기주택 대여 등과 같은 포괄적인 서비스를 생존자 중심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의 젠더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방지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족을 위한 한인 프로젝트는 안전하고 건강한 미국 내 한인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조지아 대학과 칸윈이 협력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아직도 저희 곁에는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인 전체가 가정폭력이 과연 무엇인지, 피해자들이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한 가족 관계를 이루어서 처음부터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게 더욱 중요하고요. 지속되는 비난과 욕설, 모욕적인 말, 가정폭력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가정폭력은 신체적 학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해자의 선택이며 책임입니다. 당신을 옹호하고 지지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으로 폭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폭력의 징후를 무시하지 마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칸윈 24시간 긴급 핫라인 773-583-0880으로 전화주세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일은 가족 안에서 시작됩니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다시 시작해보세요. 폭력적인 방식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불안한 이민 신분 때문에 고통을 참고 계신가요? 법적인 권리와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칸윈이 그 여정을 함께합니다. 가정폭력은 아이의 눈과 마음에 저장됩니다. 폭력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칸윈의 24시간 긴급 핫라인 773-583-0880으로 전화주세요. 칸윈의 미션은 종합적이고 생존자 중심의 서비스, 교육 및 지원을 통한 젠더 기반 폭력의 근절로
이를 아시아계 미국인 지역사회와 그 너머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칸윈의 비전은 폭력과 억압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입니다.